과학과 종교가 서로에게 말을 걸다. 프레시안이 주관하고 사이언스 북스가 후원하는 토론회가 이제 오늘 세 번째고 또 마지막입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정말 고맙고요. 한 3시간 정도 진행을 할 텐데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도킨스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감히 현상이라고 피노메나라는 말을 붙이면 이거는 좀 그냥 이렇게 뭐 한두 사건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고 또 국내 국외 그런 것들이 무엇이고 그런 도킨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들 잠깐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도킨스가 정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2006년에 나와서 이거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뭐 더 이상 이 책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빔이 어디 갔나? 빔이 이거군요. 뭐 그때 책이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많이 나가니까 몇 달 만에 뭐 몇만 권이 나가니까 그때 그 인문 서적 시장이 굉장히 뭐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다.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도 출판 관계자들 그다음에 문화부 기자들이 막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접근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게 나가느냐 뭐 그런 저도 그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1등했던 그 주간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게 오늘 제가 그 캡처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냥 그 캡처해온 이유는 여기 보시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것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보시면 뭐 판매 지수는 뭐 이게 예스24인데요. 판매 지수는 이기적 유전자가 조금 높긴 합니다만 8만이고 여기는 5만이니까요. 근데 회원 리뷰를 한번 보십시오. 58개고 요거는 96개예요. 거의 100개에 준하는 그 회원 리뷰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100개 정도 달리면은 이건 정말 그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윈의 식탁도 18개밖에 안 됩니다. 도킨스의 만들어진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길래 이렇게 여전히 지금 10만 부 정도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출판사 집계로는.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길래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느냐. 핵심적으로 살펴보면은 종교는 인류의 지성사에서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받아왔고 이런 특혜를 받을 만한 하등의 이유가 실제로 없고 현실적인 이유가 없다. 이론적인 거는 실제로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과학적 가설 자체가 참여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유신론자 종교가 저지른 그동안의 해악들을 봤을 때 그 해악들에 비춰서 너무나 큰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이 충분히 도덕적이고 그다음에 진짜 충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다윈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을 하나의 가설로 둬야 된다. 그리고 그 지적 설계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타 창조론이나 이거는 사실 설 자리가 없다. 그래서 뭐 신은 존재하지 않으면 신을 믿는 것은 망상이다. 이게 갓 딜루전이라고 하는 책의 기본적인 메시지죠. 신은 망상이다라고 사실을 번역해야지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거가 이제 이건데요. 아마 이건 김윤석 선생님도 비판적으로 보실 대목인데, 뭐 도킨스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왔지만 그거의 백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논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children, 무슬림 children 할 때 그런 children 앞에 그 기독교적 이슬람교인인 아이들 뭐 이렇게 붙이는 거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동 학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종교가 무엇인지, 종교를 왜 가져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판단 능력이 아직 없는 상황에서 자기 부모가 그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부모의 종교로 인해서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는 일종의 학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이제 강하게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도킨스가 강연을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논의가 저는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 세계관으로 그동안 종교가 독점해온 세상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되찾아와야 된다. 그동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종교가 가치나 의미나 무슨 삶의 실존적인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온 게 아니라 사실 중세 종교만 보더라도 기독교만 보더라도 그거는 그냥
세상을 보는 그 아주 그 사실의 관점에서 굉장히 큰 세계관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실의 영역마저도 종교가 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세 이후로 뭐 그 다음에 과학혁명기를 거치면서 과학이 종교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사실의 영역에서는 이제 종교가 더 이상 그 의미 있는 발언을 못하게 되는 거. 갈릴레오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거치면서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과학이 사실의 영역을 굳건하게 개척하고 이제 그거를 성을 쌓아왔는데 종교가 갖고 있었던 가치나 의미의 영역만큼은 그 굳건히 갖고 있었던 거죠. 종교 자체가.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딴지를 거는 것 같습니다. 사실의 측면에서 너희들이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가치의 영역에서 뭔가를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도킨스가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킨스가 종교 없는 세상을 꿈꿀 수 있나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래야만 하고 또 그것은 훨씬 더 멋진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킨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기 오신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찬사가 있었습니다. 뭐 제임스 왓슨 같은 경우에는 불신론에도 이런 열정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스티븐 핑커 같은 사람은 한번 읽어봐라. 그 다음에 마이클 셔머는 중요한 업적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문학 작품이다. 조금 오버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도킨스는 종교에 대해 오프라 윈프리의 역할을 했다. 이거는 이제 다니엘 데니시라는 인지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오프라 윈프리가 80년대로 기억합니다만 미국의 매맞는 여성들에 대한 그 의식을 보양하는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매맞는 여성이 미국에 있을까? 그리고 방송을 시작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하나둘씩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데니시 보기에는 도킨스가 종교라고 하는 거는 내밀한 거고 개인적인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젠틀맨들은 서로 얘기하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갖고 있는 해악이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킨스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 시대의 종교가 정말 유효한가를 다시 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커밍아웃하게 만들고 불가지론자, 그다음에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이 실제로 자기가 무신론자다. 나는 무신론자 끝까지 살고 싶다라고는 커밍아웃을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그런 그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요. 기독교 철학자 얄빈 플랜팅가는 한국에도 최근에 왔었는데 도킨스의 철학은 유치찬란하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킨스의 과학은 잘 모르겠지만 철학적인 그런 아규먼트는 아주 유치하게 짝이 없다. 이 사람 뭐 전문 철학자니까요. 그 다음에 테리 이글턴 같은 그 막시스트 크리틱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데 도대체 누구에 대한 비판이냐? 이 비판이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은 탈레반 정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그러한 종교에 대해서만 유용한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앨런 오어 같이 저명한 진화 생물학자인데요. 물론 리처드 도킨스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원틴의 제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비판은 뭐냐면 이기적 이론자는 자기가 정말 감동을 받았다. 정말 대단한 1급의 그런 과학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삼류에 불과하다. 너무너무 허접하다. 그 아규먼트 자체가. 그다음에 앨리스 맥크라스라는 신학자는 God delusion이다. 도킨스 딜루전이다. 한마디로 표현했죠. 그래서 그 찬반이 이제 아주 명확하게 갈리는 주로 이런 쪽에는 종교에 대해 당연히 종교의 그 순기능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킨스의 God delusion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재스 선생님이 첫 강의에서 얘기하셨던 도킨스의 벼룩들, 이렇게 도킨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왔고요. 압권이 갓 솔루션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이런 도킨스의 망상, 스스로 있는 신, 도킨스의 신, 여기 위에도 몇 가지 책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도킨스가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9.11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내가 무슨 종교에 대해서 한번 쓰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말렸다는 거죠. 뭐 종교에 대해서까지 쓰냐. 그게 뭐 영향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9.11이 일어나면서 사실은 종교를 다시 보게 됩니다. 특히 지식인들이 종교에 대해서 다시 보게 돼요. 그동안 사람들이 종교는
그냥 예컨대 종교적인 문제라고 종교적인 분쟁 이런 거 일어나는 거는 종교를 이용한 정치인들의 행태지 그게 뭐 사실 종교의 에센스는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교 자체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특히 영미권에 있는 지식인들 중심으로 해서 종교 자체를 한번 파헤쳐보자. 이거 좀 만만한 것 같지 않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도킨스도 그거의 한 흐름 속에서 책을 써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존 브록만이라는 편집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편집자인데 그 편집자가 이끄는 모임이 이 엣지라는 모임이에요. 엣지.org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들어가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주로 활동하는지 아실 텐데요. 여기 다니엘 데니, 스티븐 제이 골드, 그 다음에 그 AI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빈 민스키 뭐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그룹들을 이제 좀 더 80년대 후반부터 그런 그룹을 이끌어오다가 이제 이런 그룹들 속에서 주로 그런 무신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9.11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미국의 굉장히 기독교 우경화, 부시 정권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종교에 대해서 할 얘기가 해야겠다. 우리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얘기를 해야겠다. 여기 이제 편성한 것이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본 아이디 운동 같은 경우죠. 직접 설교 운동이요. 그래서 그 예컨대 이런 최근에 2006년에 나온 책인데 곧 번역돼서 나올 겁니다. 인텔리전트 thought죠. 인텔리전트 디자인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하고 인텔리전트 디자인 무브먼트를 그 대비시키면서 이런 여기 필자들인데 이 필자들을 보면 사실은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다윈의 식탁에도 썼듯이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서로 반대되는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거 뭐 인텔리전트 디자인 같은 운동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되겠다 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책을 한 권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컨대 이 사람이 이제 제리 코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리처드 도킨스는 진화가 일어났다, 진화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거 외에 거의 동의하지 않는 진화론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반대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도 이 책에 저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반작용이 있는 거죠.